정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인 MC 장원입니다. 뭘 죄인까지. 제가 지난주에 그 늦잠을 자는 바람에 방송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사과의 말씀 우리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딱 해서 그냥 개인적 사유로 오늘은 함께 못합니다 하고 그냥 대충 보통 방송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감사하다기보다는 그냥 신경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는데 바로 뒤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짤짤이 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인간이 딱 보니까 짤짤이 쇼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개인적 사유라고 더 이상 안 밝혔는데 바로 몇십 분 있다가 짤짤이 딱 등장하면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이실조고가 최고다. 네. MBC에서 결석하고 사과를 TBS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사과를 왜 거기서 왜 근데? 거기서 시청자분들이 넘어오시나 봐요. 거기서 사과하라고 막 댓글에 올라오니까 엉뚱한 데서 제가 사과를 했네요. 네. 자, 그래서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그거 봤는데 박지훈 변호사를 내가 한번 만나야 돼. 이 인간이 거짓말했더만 그 전에 보면 오는데 뭐 그 차 막혀서 도저히 제 시간 도착 못한다고 그래서 그거 알았어 그러면 천천히 와 알아서 할게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늦잠 잤다는 얘기였잖아 그게.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전화를 건 상황이라고 이제 이 인간이 이실직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걸리기만 해봐 그냥. 어쨌든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물론 저를 기다리진 않았지만 방송에 제가 이제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생방의 묘미 특히 아침 방송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여기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갈등을 풀어가는 통 큰 대통령을 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좁쌀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은 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치 영역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쓰는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사선 문제의 해답을 푸는데 골몰한다. 목숨 걸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만 뽑아왔는데 뭐 100% 공감하는 지적이에요. 한데 한계가 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계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두 분의 지적은 3인칭 시점에서 풀어낸 것이죠. 지켜보는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응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1인칭 시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점에서 왜 그런 대응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은 없다. 원인 분석은 없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청기 노설에서는 바로 이 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럴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구조를 한번 탐색해 보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가타부타는 다 빼고 내재적 접근법.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그 사고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논리로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뭐 접신하고 이런 거 아니고. 논리로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뭐 제가 천공입니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올 줄은 깜짝 놀랐네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그렇죠. 지금 뭐 여기서 뭐 대응 이야기라는 게 MBC에 대한 대응이고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장경태 의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한번 봅시다. MBC와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응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논리에 공통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국익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 봅시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에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익을 앞세웠어요. 그다음에 어제 장경태 의원을 고발하면서 그 정당성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서 묵과하기 어렵다. 우방국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건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들려는 것으로 국민의 피해가 직결된다. 거의 똑같죠. 네. 논리 구조가 거의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국익이란 단어에서 추정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설정.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 이 자기 설정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첫째, 나는 신성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익수호의 대표자다. 나는. 이렇게 자기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나는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맨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국익 실현의 선봉자다.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의 역할로 맞는 설명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바로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설정을 하고 있으면 네. 이런 자기 설정에 따르는 타자 설정, 그러니까 MBC나 네.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그러면 바라보고 있을까? 그 두 존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네. 이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MBC와 장경태 의원 모두 1번 국익수호의 회방꾼이다. 네. 2번 뒤통수를 때리는 퍽치기꾼이다. 아, 예. 왜냐하면 네. 내가 국익 실현을 위해서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나를 때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퍽치기꾼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뭐냐? 대통령이 쓰셨던 표현을 그대로 벌리면 내부 총질을 하는 존재다. 내부 총질러다. 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 큰일 도모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렇죠. 뒤에서 성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지금 총질을 해? 네. 나는 지금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을 한단 말이야? 네. 용서가 안 돼.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소환되는 또 한 주체가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네. 문자로.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준석이라고 봤잖아요. 네. 이때 내부 총질이라는 게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라는 대선전에서 맨 앞에서 죽어라 뛰고 있는데 네. 두 번에 걸쳐서 네. 활동을 일으키죠. 내부 총질은 이거잖아요. 네네. 거의 똑같아요. 음. 다만 그러니까 이 MBC 장경태 두 존재에 대해서는 국익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선 승리라고 네. 하는 사안의 성격은 약간 다르게 하더라도 백척간두에 서서 맨 앞에 서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고군분투를 하는데 뒤에서 나를 때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했나요? 축출했잖아요. 네. 징계를 앞서서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뭐냐면 정리하면 내부 총질러는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무관용 원칙. 그런 점에서 같고 네. 다른 점은 뭐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 대리 징계를 했고 MBC와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이른바 징치에 나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대응의 차이는 대응 방식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무엇을 대표한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대표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표의 자기 설정은 정파 진영의 대표자죠. 네. 정파 진영의 대표자인데 이미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자기가 팔 걷어 붙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윤리위원회가 앞장을 섰던 것인데 반해서 네. 그리고 본인이 당의 일에는 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MBC 장경태 두 의원의 문제는 국가 대표성 문제, 국익이 걸린 문제니까 대통령으로서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중간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설정은 더욱 절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네네. 내부 총질러의 대응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가감없이 네.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재음미를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어록이 있는데요. 그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는 거예요.
국익수호의 대표자이자 국익실현의 선봉은 예외인 거죠. 왜? 나에 대해서 불충을 하는 것은 곧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아닌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나의 활동과 국익은 거의 이제 등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것은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네. 이미 2단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서는.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다. 네. 국익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 아니냐. 그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 아니냐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면 거의 뭐가 되냐. 이제 절대 지존급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제 무오류의 인간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지존이 되는 순간에 네. 불충죄와 대역죄는 동전의 양측면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불충이 곧 대역죄가 되죠. 그렇죠. 불충이 곧 대역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삐딱선을 타? 여기서 삐딱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이건 그 시선 중에 적은데. 나에 대해서 삐딱하게 나와? 네. 그거는 나에 대한 불충을 넘어서 대역이야. 대역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네.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니까. 이미 사고 구조가 이미 딱 그렇게 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밖에서 이거 좁쌀 대응 아니냐, 감정적 대응 아니냐, 왜 이런 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냐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뭘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이 쓴소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네요. 거의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네.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였어요. 국익 이전에 공익이 있었다. 국익 이전에 공익. 검찰총장이던 시절. 바로 그것이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해치는 자에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어떤 검사의 소임, 바로 이런 검사의 소임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검사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인데 네. 이런 소임의 확장판으로서 국익수호의 소명을 받아서 엄정한 징치권을 행사한다로 지금 사고가 확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검찰 조직에서 익힌 이른바 검사 업무의 연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직은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했어요. 네. 그 조직에 대한 충성이 지존에 대한 충성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곧 조직이 됐을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이 연장선에서 나오는 흔적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MBC나 장경태 의원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논리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잡히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수사의 논리예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이른바 범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수사에서. 범행 의도죠. 네. 범의를 특정하려고 해요. MBC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외교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즉시 입장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MBC 비속어 보도 후에 대통령실에서 MBC에 그러니까 이른바 취재 경위를 밝히라고 질문을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방국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긴다. 역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다. 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 과실범이 아니라 MBC나 장경태는 확신범이다. 네. 범의가 구성이 되고 있죠. 대통령실의 논리에 따르면. 네. 의도가 있는 행위였다. 그렇죠. 고의범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수사의 논리가 이런 건데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요. MBC의 경우를 볼까요?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근데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을까? 네, 그러니까 역으로. 가짜 뉴스가 되려면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통령조차도 원래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 비속어 보도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냐? 네. 라고 이제 지금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의 경우를 볼까요? 인터넷 게시판 출처불명의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 뉴스를 공당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 역시 근거가 없다. 네. 고로 당신의 무혐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수사의 논리가 다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요. 네. 다 스며들어 있으면서 고로서 당신들은 공익을 해친 사람들이니까 처벌받아야 돼라고 하는 검사의 어떤 논리 구조, 사고 구조가 공익이라는 것을 국익으로 더 승격시켜 놓으면서 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구조는 이렇다. 사고 구조가 이렇다면 밖에서 아무리 감정적 저사다, 좁쌀 대응이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네.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귓등으로도 안 될 것이다. 네. 네. 그러면 본인을 향한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완벽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생기는데요. 거의 이제 이 성역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성역화되고 있는 것의 핵심 가치 명분이 뭡니까? 국익이라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국익을 지금 구했는데 나를 쳐? 이거는 뭐냐면 국익을 저해하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네. 그런 행위다. 지금 이 구조에 다른 게 아니라 간단히 이야기라면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협적이고 무관용적인, 네. 가만 안 둬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본인이 본인이 하는 일이 곧 국익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등치를 시키다 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무오류의 인간이 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가 국익에 조금이라도 좀 저해되는 행동으로 국민들이 좀 보시는 일이 생긴다면 더 가중처벌 국민들 입장에선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국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냐? 판단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은 당연히 국익을 실현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고 네. 거기에 일로 매진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죠.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익 실현의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가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이고 네. 따라서 대통령의 대통령 나름은 국익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것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사실은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설령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도 그것은 공론에 맡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MBC가 그러면 오히려 잘못한 거고 대통령이 국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오히려 방해가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탄력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선순환 구조죠. 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국민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을 본인이 뭐냐면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네. 내려버리는 거예요. 판단조차도 본인이.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 순간에 뭐냐면 나는 국익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절대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네. 누구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건드리면 안 돼. 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를 건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좀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사고는 위험한 사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국익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그 지휘실 가셔서 사용하셨던 의전 차량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게 좀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본인이 이제 국익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국익을 이야기하신 대통령께서 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오히려 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부메랑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일반 의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내가 일반 의지를 대표한다라고 네. 하는 순간에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민주주의가 훼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국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대체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좀 심각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촌철님들께서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짱구님, 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익을 해친다는 논리, 과거 군부 독재 시절 많이 들어온 발언처럼 들리네요. 라고 좀 걱정을 남겨주셨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국익이라는 개념보다는 국가의 안녕, 다시 말해서 외침, 네. 북한의 침략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논리를 많이 폈었죠, 사실은. 네. 자, 근데 이제 지금의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는 국익과 그것이 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아님 말고님, 검사의 결과를 위한 조작 합리화로 살아온 인생의 단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00755님이 타양왕 루이 윤석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네. 했다. 아마 그걸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신 것 같고요. 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판단의 주체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 행사하는 주체이고 따라서 그 행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어떤 행위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소통 과정이죠. 네. 소통이 그냥 앉아서 수다 떤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대통령의 소통 과정이어야 되는 거고 그 소통을 매개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위임된 권한을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행사해서 국익 실현에 일로 매진하고 있느냐 아니면 삐끗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들을 감시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언론의 권리 이전의 책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국익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왜 딴지를 걸어가 되어버리면 이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문제는 여기서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마지막 도어 스태핑에서 MBC 기자분의 질문에 대답 안 하시고 등을 보이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거든요. 그 뒷모습이 국민을 향해 보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걱정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문제의 본질이 선택적 답변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 답변할 거와 답변하지 않을 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네. 추가 질문을 받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냐. 그것이 어떤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아서 이미 대통령은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네. 질문을 던진 거가 어떻게 난동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구조에 대해서만 지금 한번 짚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격가지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는 본인은 이것이 옳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긴 노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MC장을 또 짤짤이 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